그 살이나 근육이 이렇게 몸에 쫙 달라붙어서 부피가 줄어드는 느낌이었거든요. 해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절대 비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다 빠져요. 한 8cm 정도 줄어든 거죠. 오늘은 첫 번째 영상에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질문 중에서 조금 중복되는 질문으로 간단한 Q&A처럼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가장 질문이 많았던 점은 어떤 운동 하셨어요?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사실 저는 64kg에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런닝을 했었어요. 그때 초반에는 하루 평균 8km 정도, 어떤 날은 6km를 뛸 때도 있었고 어떤 날은 10km 이상 뛰는 날도 있었고 페이스는 한 6에서 7 정도로 뛰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인터벌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런닝을 하니까 입맛은 오히려 올라가고 다이어트 욕구는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이랑 홈트 위주로 진행을 하였어요. 저는 이지은 다이어트 채널에 종아리 스트레칭이랑 누워서 하는 팔뚝 운동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진행을 하였고, 다른 홈트들은 그날 조금 하고 싶은 거 이렇게 골라서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운동은 저도 막 그렇게 운동으로 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뭔가 확실히 추천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근데 그 종아리 돌려깎기랑 팔뚝살은 효과를 확실히 봤어요. 이게 그 살이나 근육이 이렇게 몸에 쫙 달라붙어서 부피가 줄어드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종아리 부종이 굉장히 심해서 저는 한의원도 다니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종아리가 너무 아파서 울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종아리 돌려깎기 하고 나서는 종아리가 조금 아프다 싶으면은 그 스트레칭을 바로 하고, 그러면은 확실히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쫙 뚫리는 느낌이 나서 그거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양 줄이셨다고 하시는데 줄이시고 나서 식사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64kg에서 시작을 해서 양을 조금씩 줄여 나갈 때 초반에는 한 숟갈, 2숟갈씩 줄이고 반절만 먹고 이렇게 하다가 식사를 확실히 줄이고 났을 때는 이제 전체 식사 한 끼가 한 손바닥 정도 되게 먹었습니다. 쌀밥은 100g 이하 혹은 100g 정도 먹었고, 반찬 종류는 제한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자연식 위주로 먹었고 떡이랑 튀김은 절대 안 먹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되게 다양하게 먹은 것 같아요. 이게 식단이 계속 통일이 되면은 저도 조금 지치고 힘들어서 다양하게 먹고, 저는 기본적으로 습관 자체를 바꾸려고 좀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특히 그 닭고야 식단 이런 거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찬 제한 없이 식사량은 손바닥 넘지 않게 이 식단을 이제 중점으로 해서 다이어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53kg에서 48kg까지 뺄 때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한 끼는 샐러드, 한 끼는 일반식 먹으면서 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53kg까지는 제가 하루에 일반식 2끼로 해서 12시에 점심 한 끼, 6시쯤 저녁 한 끼, 이렇게 해서 전체 식사 손바닥 면 정도 되게 이렇게 먹고, 이제 53kg에서 48kg까지 뺄 때는 일반식은 그대로 한 끼 손바닥만큼, 나머지 한 끼는 샐러드를 먹었어요. 샐러드는 포켓집이나 이런 거 먹을 때도 있었지만 비용도 비용이고 그게 칼로리나 이런 것들이 낮지 않아서 저는 이마트 같은 데에서 그 한 끼 식사 샐러드가 있어요. 이제 그거랑 토핑은 제가 닭가슴살 100g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새우도 한 5-60g 정도 먹었던 것 같습니다. 토핑 그렇게 곁들여서 탄수화물은 고구마로 채워주었어요. 고구마는 쿠션 크기? 이 정도 먹었습니다. 근데 양을 줄이고 나면은 이거 먹어도 배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2끼, 한 끼 일반식, 한 끼 샐러드로 48kg까지 뺐습니다. 다음 질문은 간식 어떻게 줄이셨나요? 디저트 어떻게 참으셨나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진짜 빵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매 끼니 먹고 매 끼니 후식을 먹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음료도 굉장히 좋아해서 바닐라 라떼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정말 1잔, 2잔 꼭 먹었었는데, 이제 다이어트를 돌입하고 나서는 이런 거를 싹 끊었습니다. 이게 한 번씩 친구들이랑 카페 가서 케이크 하나 사서 나눠 먹고 이런 거는 저도 한 입, 2입씩 먹었는데, 혼자서 배달로 디저트를 시켜서 드신다거나 아니면은 혼자서 막 편의점 털이 이런 거 해서 먹고 그런 거는 절대 한 번도 안 했어요. 입이 터질 때도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워낙 간식을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끊이 없냐,
라고 질문하시는데 저는 그 간식을 안 먹는 대신 과일을 먹었습니다. 과일도 사실 당류가 굉장히 높아요. 그 베리류나 방울토마토 이렇게 당류 낮은 과일들을 위주로 간식으로 해서 먹었었고 스테비아 방울토마토를 좀 많이 먹었어요. 이거는 강추. 아, 그리고 요즘 시중에 다이어트 간식 있잖아요. 절대 안 먹었어요. 잘 모르지만 이제 성분이나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지향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다이어트는 식습관 자체를 바꿔주는 다이어트였어요. 이 식후에 단 거로 이게 충족을 하고 그것까지 먹어야 식사를 끝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습관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생리 전에 솔직히 여성분들 입맛이 완전 확 돌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저도 빵 같은 거 하나씩 먹었습니다. 근데 정말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혹은 다크 초콜릿 같은 거. 뭐 그냥 초콜릿도 크게 지장 없을 것 같긴 해요. 이 정도 양은. 그래서 너무 땡긴다 싶으면은 많이 아니고 2조각. 이만한 거. 그 초콜릿 안에 이만하게 그 네모칸 있잖아요. 그 2조각 먹었어요. 먹으면 일단 찌는 거예요. 식사 이외에. 그러니까 식사 이외에 먹는 것들을 최대한 안 먹어야 돼요. 사실 그냥 안 먹어야 돼요. 그리고 다이어트 간식이나 뭐 이런 것들 사서 집에 쟁여두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절대 비추. 이게 확 먹고 싶어질 때 손이 닿는 곳에 음식이 있으면은 그거를 절제하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까이 이렇게 집어먹을 수 있는 간식을 안 두는 게 최대한 좋습니다. 내가 가서 사오는 게 귀찮아서 안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집에 먹을 거는 과일, 야채.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면은 하다못해 내가 브로콜리를 씹어먹든 오이라도 씹어먹든 이렇게 해야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절대 간식 챙겨두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정체기인데 어떻게 뚫으셨나요? 정체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았어요. 정체기란 일단 몸이 우리가 해오던 운동, 식단, 체중 이것 등에 이제 적응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먹고 내가 여태까지 뺀 체중, 만약에 내가 48kg까지 뺐다. 그러면은 48kg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식을 먹으면서 한 유지를 일주일 정도 해주십니다. 일단 이때는 저는 운동을 만약에 하고 계셨다면은 운동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식단도 조금 루즈하게 가져가시면서 체중이나 눈바디만 일단 최대한 찌지 않게 다시 요요가 오지 않게만 유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얼추 몸이 나 이제 이 상태로 살 거야 라고 내 몸에 착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지시고 다시 내가 그 전에 했던 루틴을 재행시켜 주시는 겁니다. 저는 정체기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대부분 탈출을 했었고요. 사실 제가 느꼈을 때 2주까지는 정체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한 3주, 4주 더 나아가서 몇 개월이 지나야 몸에 정체기가 걸린 거지 1주, 2주 동안 체중이 안 준다. 이거는 지극히 정상인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체중이 말이 1kg지 사실 부피로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또 그거를 빼는데 얼마나 몸도 힘들겠어요. 저희가 살이 뭐 하루 이틀 만에 찐 살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고작 1, 2주 하고 이게 변하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시면은 갈 길이 너무 먼데 너무 힘드실 거예요. 마음을 가볍게 먹고 일주일 더 나아가서 2주 정도는 이제 조금 유지를 하면서 몸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시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루틴을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탄수화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탄수화물 안 드시는 분들은 이 탄수화물이 몸에 안 들어가서 대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셨던 분들은 탄수화물도 조금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추가적으로 그 한 가지 운동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저도 이거는 들은 얘기인데 이제 운동 루틴이나 운동 종목 혹은 운동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주시면은 이 정체기가 뚫린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팔뚝, 허벅지, 안 빠지는 부위 혹은 특정 부위 이런 데 진짜 빠지냐고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다 빠져요. 하다못해 저는 발 사이즈도 줄어들었고요. 반지 사이즈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뭐 콧볼 줄어드냐? 콧볼 줄어듭니다. 그리고 눈두덩이 살 빠지냐? 눈두덩이 살 빠져요. 그냥 안 빠지는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팔뚝은 제가 한 6cm 정도 줄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허벅지도 제가 다이어트 하기 전에 허벅지가 55cm였거든요. 지금은 47cm 정도로 한 8cm 정도 줄어든 거죠.
근데 이게 팔뚝이나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1cm만 줄어도 굉장히 티가 나요. 그래서 8cm 정도면은 아마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예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다이어트 전후 사진을 보시고 이제 얼굴형이 많이 바뀌어서 얼굴형 혹시 시술이나 성형하셨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저는 사실 얼굴형 시술은 턱보톡스 이외의 것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도 보시면은 그냥 평범한 얼굴형이에요. 일단은 20kg 뺀 게 아마 가장 클 거예요. 20kg면은 전체 체중의 30%였던 거잖아요. 사람이 3분의 1이 날아갔으니까 얼굴형이 굉장히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포 사진이랑 지금이랑 한 6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마 젖살도 굉장히 많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형의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보톡스는 이제 재작년에 처음 맞기 시작을 해서 주기에 맞춰서 1년에 한 3번 정도? 제가 한국 들어갈 때마다 무조건 맞아주고 있어요. 근데 턱보톡스도 굉장히 효과가 저는 많이 본 케이스라서 턱보톡스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인스타나 영상 보시고 옷 정보 같은 거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전혀 신뢰되지 않고 제가 정보 가지고 있는 한 다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다들 편하게 DM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